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올림픽 시즌2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겸입니다. 9월의 마지막 거래일 그리고 3분기를 마무리하는 오늘 양 지수 모두 파란불을 켠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시황 살펴보시면요. 오늘 국내 증시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은 일본을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청산 우려감이 재차 불거지면서 일본 니케이 지수 또한 오늘 장에서 거진 5% 가까이 급락세를 보였고요. 이와 연동되면서 오늘 국내 증시 장 초반에 반짝 상승한 이후에 내리막길을 걸었죠. 코스피 같은 경우엔 전일 대비 2.13% 하락하면서 2,600선 깨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코스피는 전일 대비 1.37% 하락한 763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 상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수급 살펴보시면 연 이틀 목요일, 금요일 그래도 외국인이 거래소 시장에서 매수를 보였는데 오늘 재차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특히나 오늘 장에서 1조억 원 넘게 팔자세를 외쳤고요. 기관 또한 2천억 원 넘게 동반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개인 홀로만이 이 물량을 사들였지만 역시나 역부족인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매매 동향 확인해 보시면 코스닥에서도 양 매도가 출회가 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세를 보이면서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고요. 반면에 개인 홀로만이 사자세를 외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수와 수급까지 살펴봤는데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오늘 국내 증시 흐름까지 한눈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관련된 이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규모 부양책, 지금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는데 이 모기지 금리 0.5%포인트 인하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같은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중국 증시도 5% 가까이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였고요. 오늘 국내 증시 내에서도 중국 관련된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헝샹그룹이 오늘 장에서 상한가 기록했고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두 자릿수 이상 급등세를 보이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중농 리스크로 인해서 불거질 수 있는 테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테마 내에서 1등, 2등을 차지하고 있는 방산과 에너지, 그리고 장기 테마 내에서 1등을 차지한 해운 물류 관련주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에 이어서 지금 후티 예멘 반군까지 폭격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오전에 들려온 소식인데 이에 따라서 이 중동 리스크가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방산주들, 그리고 에너지, 그리고 해운을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해운 관련돼서는 또 다른 미국 관련된 이슈가 있죠. 미국에서 지금 대규모 파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지 시간 30일까지 합의에 다다르지 않으면 내일부터 파업을 시작을 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매일 6조 5천억 원 가까운 손실을 전망하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 해운주 내에서는 STX 로직스만이 빨간불을 켜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부각을 받긴 했지만 장중에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흐름 이어졌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반도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장에서 4%, 5% 가까운 큰 폭의 하락세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게 미국의 반도체 영향이 가장 컸었던 것 같습니다. 전거래일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도 그렇고 브로드컴도 하락세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중국이 자국 내 이 AI 엔비디아 칩 생산을 구매 금지하는 법안을 조치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반도체주들의 영향을 줬는데 오늘 국내까지 이어졌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가 가장 아쉬운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연내 최저점까지 기록을 했는데 지금 HBM에 대한 리스크도 있지만 파운드리 업장에 따라서 지금 생산 공정의 30% 가까이가 지금 가동을 중단하고 있다, 놀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려오는 만큼 과연 삼성전자 언제쯤 반등을 할 수 있을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 타이밍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흐름까지 한눈에 한번 짚어봤는데 이번 주는 주요한 여러 경제 지표도 있지만 잇따른 이 징검다리 휴일로 인해서 우리 국내 증시 포인트를 좀 잘 잡고 투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장 속에서 어떤 섹터가 부각받을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올림픽 시즌2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의 첫 거래를 기분 좋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양 지수 모두 파란불을 켠 채로 마무리를 졌습니다. 과연 이번 주에는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그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해법 차례차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용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한 주의 첫 거래를 굉장히 기분 좋게 시작을 하고 싶은데 시장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시장이 그리고 또 이 미국 증시 하락할 때는 미국과 같이 하락하고 네. 중국 증시 하락할 때는 중국과 같이 하락하고 오늘은 일본과 연동된 흐름이었는데 인사와 더불어서 오늘 왜 이렇게 빠졌는지에 대한 또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일본이 오늘 4% 그리고 거의 이제 5% 가까이 하락을 좀 보여주면서 우리나라도 국내 증시도 이제 코스피가 이제 2% 빠졌었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미국 증시를 따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엔캐리 트레이딩이라고 하게 된다면 기존에 저금리였었던 일본의 자금을 차입을 해서 미국 증시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런 부분이 일본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금리 부담에 있어서 기존에 미국 증시에 투자를 했었던 투자자들이 그것을 포지션을 정리를 하고 다시 엔화로 이제 환입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인데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미국 증시도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원인들 자체는 실질적으로 미국 증시에 영향이 좀 있다. 미국 투자자들의 좀 영향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겠고, 미국이 이제 빠지게 된다면 그거에 맞춰서 기술주 비중이 상당히 높은 우리나라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비중이 거의 20%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의 기술주 하락에 대한 그런 부담감, 그것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까지 연결이 돼서 그것에 촉발된 원인은 일단은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일단은 일본에서 새로운 총리가 일단은 발탁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 해당하는 인물이 일단 일본의 기준금리에 있어서 우호적인 입장을 좀 밝히는 바람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일본 증시에 좀 부담이 좀 작용이 됐었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아시아 증시 안에서 기술주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은 우리나라 국내 증시까지도 영향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코스피는 2% 이상 또 하락을 좀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3% 이상 하락을 좀 보여줬는데요. 일단은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락장은 우리가 매번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매번 상승할 수도 없고. 근데 다만 이제 9월 달 같은 경우에서는 워낙 또 변동성이 또 심했었고, 그리고 8월 달, 7월 달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었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 코스피가 2% 가까이 좀 하락을 좀 보여줬지만 역으로도 생각을 좀 해보면 이런 시장 하락장은 지금 일단 10월 달에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일단 준비를 해야 되는 장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나라 수출주들 그리고 수출의 비중이 높은 업종들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본 화폐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일본 입장에서는 수출하는 업종들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업종들, 최근에 뭐 반도체 종목들이나 이런 기술주 종목들은 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증시, 우리 금융시장에 있어서는 단기적인 충격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정리를 좀 해드리면 단기적으로 일단은 하락은 보여줄 수밖에 없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개선이 좀 되면서 장기적으로 우리 금융시장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좀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도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요, 만약에 삼성전자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일단 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되실 것 같아요. 오늘 일단은 뭐 삼성전자도 2% 가까이 좀 하락을 좀 보여주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 점에서는 봤을 때 여러분들이 HTS나 이런 걸 좀 열어보시게 된다면 상당히 좀 기분이 좀 안 좋으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4% 하락을 보여줬죠. 그래서 그 점에서 보게 된다면 단기적인 충격은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투자 자금이 좀 빠지는 상황,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 포지션을 이제 정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좀 빠질 수밖에 없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반도체 업종들 그리고 조선 업종들이 장기적으로 수출의 스토리를 따라가게 된다면 우리가 호재성으로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일단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준비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우리가 더 크게 상승하기 위한 준비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뭐 삼성전자가 좋지 못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은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그리고 일단 오늘 삼성전자 차트를 좀 보게 된다면 6만 원 정도, 6만 원 초반대까지 일단은 좀 내려온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 점에서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좀 9월 달에 상당히 좀 삼성전자가 좀 힘든 장에서 이제 마감이 좀 되고 있죠. 그래서 그 점에서 보게 된다면 역으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본다면 가격적인 부담이 상당 부분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겠고 만약에 가지고 계시는 분, 삼성전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일단은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비중 확대보다는 단기적인 충격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된 다음에 그때 상황에 맞춰서 비중 확대를 통해서 평단가 관리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지켜보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대형주 종목들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을 가지고 계셔서 손해를 보고 계시는 분들 지금은 기다려 보시고 일단 엔캐리 트레이딩 효과에 의한 증시 충격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될 때 시장의 타이밍에 맞춰서 대응하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잠시 관망세를 보이자라고 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단기 트레이딩을 많이 하잖아요. 네. 10월 달에는 단기 트레이딩으로 어떤 종목군을 좀 봐야 될까요? 우리가 하락장에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은데 좀 테마도 이야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트레이딩성으로 공략을 하게 된다면 뉴스를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뉴스에 의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이슈를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소형주를 봐야 될까요? 아니면 뭘 봐야 될까요? 중소형주가 좀 아무래도 낫죠. 좀 빠르게 왜냐하면 올라가고. 오늘장에서도 전쟁에 관련한 네. 또 이슈가 또 있었죠. 그래서 이 점에서 보게 된다면 방산 관련한 테마주들, 뭐 픽텍이나 스페코 관련한 종목들도 이슈가 될 수가 있겠고 이 전쟁이 또 장기화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또 장기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전쟁 이슈에 맞춰서도 정유 관련한 유가 관련한 테마주들이 다시 한번 또 움직였었기 때문에 유가 관련한 테마주들도 우리가 이번 주에 단기 트레이딩성으로 좀 바라보시게 된다면 그래도 하락장에서 편하게 그리고 통통 튀는 종목들을 이용해서 하락장이지만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첫 거래일부터 이 9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지만 이번 주 첫 거래일부터 시장의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 10월엔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일단은 하락장에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수출주들, 반도체, 조선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되 단기적으로는 중소형, 빠르게 트레이딩이 가능한 종목군들을 선별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우리가 뉴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나오는 뉴스들 그리고 종목의 튀어오름들에 대한 좀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속에서 꼭 한번 이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 왼편 보시면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QR 스캔하시고 바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시간 조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뒤에 1위부터 10위까지 나와 있는데 오늘 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첫 번째로 보고 싶으신가요? 오늘 시장 관심도가 굉장히 좀 많았었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네. 물론 뭐 굉장히 좀 관심 많으시겠지만 네. 최근에 신고가를 또 달리고 있는 종목 유한양행을 또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가 많은 그쵸. 분들이 좀 네.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많이 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선 최근에 관련해서 호재성 이슈가 굉장히 또 많이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치료제 최초로 미 FDA에 또 통과가 되면서 최근까지 그리고 9월 중순까지 바이오 종목들 섹터가 올라갈 때 유한양행이 주도주 그리고 또 대장주 역할을 또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바라보면 시장의 주목도가 굉장히 좀 많았었던 종목이고요. 다만 오늘 코스피가 2% 이상 하락한 가운데 유한양행도 마찬가지로 2% 이상 또 하락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좀 말씀 좀 드려볼 텐데 일단은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거든요. 거시적인 환경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시장 자체가 좀 많이 오늘장 밀렸었고 그리고 만약에 이 엔트리 트레이딩이 이어져서 오늘 미증시가 만약 하락 마감하게 될 경우에서는 근데 내일은 휴장이고요. 내일 모레 이제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열리게 되는데 이 점에
때문에 영향을 또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나 뭐 15만 원 이상에서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일단 저가에서 다시 한번 담아보는 전략, 포지션 정리하고 저가에서 좀 다시 좀 담아보는 전략을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드렸을 때 바이오 섹터 말씀드리면서 이제 유한양행을 또 말씀드렸었죠. 근데 그것에 대한 호재성을 좀 이렇게 말씀드렸었던 게 금리는 미국에 대한 기준금리를 내려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전통적인 성장주 업종들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렸었는데 이것은 이제 기존 전제 조건이었었고 여기서 이제 앞서서 그 다음에 나왔었던 게 일본의 총리 당선이죠. 근데 이 총리가 일단 일본의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겠다라는 포지션을 의견을 내뱉고 있는 이제 총리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충격을 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15만 원, 16만 원대의 고점에서 이제 매수를 하신 분들은요. 다다음 거래일의 이틀 뒤에 거래일 정도에 만약에 하락에서 증시가 출발하게 된다면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서는 좀 빠져나오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유한양행을 정리를 한다 했을 때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바닥권에서 올라와주고 있는 이제 종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을 저가에서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유한양행을 많이 검색하시고 하시는 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15만 원 이상에서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걱정은 일단 배제를 하고요. 우리가 기계적으로 또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다음 거래일에 만약에 시장 자체가 밀리게 된다면 정리를 하시고 저가에서 잡으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 다만 저가가 안 나온다 했을 때는 대안적인 바닥주 종목 그리고 바이오 종목을 좀 공략하시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저는 일단 종목을 좀 준비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이 천천히 올라와주고 있는 종목이고 우량한 바이오 종목이기 때문에 그 점을 잡아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 종목명 같은 경우에선 저와 같이 함께 하시는 교육방에서 안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교육방에서 저와 같이 매매하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는 유한양행에 대한 이야기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이 시장에서 연일 신고가를 경신했기 때문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언제 팔아야 되는지, 언제 더 재매수를 해야 될지 그 포인트가 궁금할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15만 원 이상에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려왔을 때 재매수 타점이지만 다음 거래일, 다다음 거래일에 그래도 반등이 오면 좀 어느 정도는 정리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바닥권에 위치한 바이오주들이 많기 때문에 바닥권에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더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종목들 이미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준비를 해뒀다라고 했습니다. 종목들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종목 말씀드릴 텐데 이 두 번째, 세 번째 종목은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또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하락장이 노출이 되고 하게 될 경우에서는 고가권에서 매수한 종목들은 빠르게 좀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서 일단 좀 바라보게 된다면 최근에 어느 정도 리바운딩이 좀 많이 되고 있는 에코프로 그룹주들 좀 보려고 합니다. 에코프로 머티죠. 네. 네.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 살펴보면서 에코프로 머티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단 2차 전지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좀 올라와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원인은 결국에는 저가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작년에는 사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전체적인 고점을 좀 바라봐줬었고 그리고 신고가를 좀 달렸었죠. 근데 그것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역행을 좀 하게 되면서 지금 일단은 최근엔 신저가를 좀 달렸었죠. 그래서 이 점에서 좀 바라보면 저가에 대한 메리트가 좀 상당히 생겼었던 에코프로 그룹주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일단 에코프로가 해결을 해야 될 게 일단 실제로 전기차 수요에 대한 캐즘 현상이 좀
많이 좀 발현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수요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지 이 부분은 좀 먼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전체적으로 회복이 된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것에 맞춰서 전기차 이제 필수 소재죠. 2차 전지 필수 소재인 양극재에 대한 수요가 다시 한번 좀 늘어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먼저 익혀 두시면서 에코프로 그룹주들을 좀 살펴보시자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에코프로 머티도 있겠지만 에코프로도 봐야겠죠.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서는 오늘 일단 3% 정도 밀린 상태에서 마감이 좀 되어졌었고,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오늘 에코프로랑 거의 같은 움직임을 좀 보여주면서 3% 정도 밀리면서 마감이 좀 되었었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제가 에코프로 머티를 좀 말씀드렸었던 게 다른 에코프로 그룹주들이랑 다르게 오늘 3% 마감을 좀 상승해서 또 마감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결국에는 일단은 지금 최근에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좀 심하게 되면서 수급에 대한 논리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중형주도 특히나 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중형주들 안에서, 그리고 2차 전지 종목들 안에서, 그리고 특히나 에코프로 종목들 안에서 또 일단 수급에 대한 논리가 굉장히 나눠져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에코프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에코프로 BM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빠르게 정리하시는 게 좀 맞으실 것 같고, 다만 에코프로 머티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좀 상황이 좀 다르겠죠. 왜냐하면 다른 에코프로 대장 종목들이랑 다르게 추세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락장일 때 이렇게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더 봐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에코프로 머티를 저가에서, 그리고 특히나 8만 원 정도 가격에서 보유를 하셨던 분들, 그리고 평단가가 8만 원, 9만 원 정도 사이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유하시면서 만약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단기적인 목표가 16만 원 설정도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하락장일 때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흔치가 않습니다. 지금 타이밍이 있어서는. 그래서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도 살펴보게 된다면 에코프로 머티 외국인이 또 따라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외국인의 이탈을 좀 신경 쓰면서 이런 에코프로 머티와 같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는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좀 보유하면서 따라가시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종목으로는 에코프로 머티 살펴봤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BM과는 다르게 우리가 좀 더 봐야 될 만한 포인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을 보면 수급의 논리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종목은 외국인이 사주고 있고요. 그리고 바닥권에서 추세 상승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볼 만한 포인트는 있죠. 이런 종목들에 대한 더 추가적인 공략 방법까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QR 스캔하시고 바로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마지막 종목도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블루엠텍이라는 종목.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지금 위고비 관련된 소식이 또 그쵸. 들려왔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갈지 그게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더 갈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선 이제 바이오 유통 쪽이죠. 제약주 유통 쪽인데요. 일단은 지금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두 가지 전략이거든요. 이번 주에 만약 시장 자체가 하락장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게 된다면 단기적 트레이딩성 공략도 가능하겠지만은 나는 만약에 단타가 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서는 작년 12월 달에 상장해 줬었고 이미 오버행 이슈가 좀 많이 끝났고요. 그리고 6개월 이상 지났었기 때문에 구주 매출에 대한 부담감, 오버행 이슈에 대한 부담감은 많이 좀 사그라들은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24,000원대 정도를 잘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바이오 종목도 올라와 줄 때,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종목으로 말씀드렸었던 유한양행이 신고가를 달려줄 때 블루엠텍도 마찬가지로 좋은 움직임을 좀 보여주게 되면서 신고가는 아니지만 최근에 바닥권 대비했을 때 많이 좀 올라와줬던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바이오 섹터에 대한 흐름을 좀 먼저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다만 다른 종목들, 다른 바이오 종목들이랑 다르게 일단은 신규 상장주이고 바닥권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가격 부담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눈여겨보시면서 그리고 시장이 밀리게 된다면 저가에 있는 종목들은 일단 가격적인 부담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거래량이 분출하게 된다면 빠르게 돌파가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연출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은 좀 바라보시면서 블루엠텍은 이제 바이오 종목이고 바이오 종목에 대한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는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있다.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성장주 업종들은 전체적인 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수혜를 좀 받아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다만 변수는 있죠. 그래서 일본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여기에 충격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좀 선제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권에서 유지를 해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블루엠텍과 같은 종목들을 우리가 이번 주에 하락장인 경우에서도 빠른 스윙주 공략도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만약에 공략을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틀 뒤 거래일에 공략 좀 가능하실 것 같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3만 원대 좀 설정을 해드리면서 빠른 스윙주로도 가능하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종목으로는 블루엠텍에 대해서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블루엠텍 같은 경우 위고비의 물량 60% 정도를 배정받은 전망이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 종목 사실 바이오주들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부담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눈여겨볼 만한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격 부담이 없는 종목, 저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해봤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신데요. 지금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 가능한 영어로 된 주소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손가락으로 꾹 누르시면 바로 이동 가능하시고요. 이 방법이 너무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도 이용 가능하십니다. 샵 3772번으로 이창용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동일하게 주소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꼭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에 대한 AS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징검다리 휴일 그리고 여러 가지 고용지표 혹은 이런 경제지표 주요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꼼꼼하게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또 오늘 방송 시간 딱 50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벌써 방송이 한 30분 정도 후딱 지나갔는데 금방 가네요. 네,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어디서 더 들어봐야 될까요? 제가 매주 장중 방송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그렇고 지난주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매주 새로운 방법들을 좀 제시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요. 단타에 대한 방법을 좀 제시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타에 대한 어려움이 상당히 좀 많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단타가 필요하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하락장일 때 빠르게 내가 좀 수익을 좀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하단 보니까 네. 매주 화요일 오전 8시 50분이라고 네. 나와 있는데 혹시 내일도 하시나요? 내일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장이 좀 안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교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가 매주 공개 방송일 때 또 안내를 또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자막에서는 화요일이라고 하지만은 수요일 날 또 진행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내용은 일단 시초가 매매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든 간에 단기로 급등이 보여주게 된다면
그 부분이 바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래서 시초가 매수 이후에 특정 종목이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 그 상승을 모두 다 수익으로 챙겨간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시초가 매매 방법에 대해서 그럼 어떤 종목들이 시초가 이후에 급등이 나와주는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장중 공개 방송에서 진행할 거니까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교육반 입장하시게 되시면 제가 이번 주 장중 공개 방송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거니까요. 맞춰서 시초가 매매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맞춰서 저와 같이 매매하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최근에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지 참 걱정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우리가 단기적으로 급등 나오는 시장 속에선 단타로 트레이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또 단기 트레이딩 공략주로 이제 또 시초가 매매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더 배워보고 싶다, 이런 매매 방법까지 또 추가적인 다른 것들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도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매주 또 공개 방송도 하시니까 꼭 함께하는 공간 오셔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간 오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신데요. 지금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우리 함께할 수 있는 공간 이동 가능한 영어로 된 주소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손가락으로 꾹 누르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이 방법이 너무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도 이용 가능하십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동일하게 방법 안내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오셔서, 사실 시장이라는 게 장중에 공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거래일부터 꼭 한번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포인트들 짚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종목들에 대한 AS도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부터 한번 AS 해볼까요? 일단은 제가 지난주까지 계속 바이오 종목들을 맞아요. 또 강조를 해드렸었고, 실적에 대한 포인트를 계속 강조를 해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릴 종목이 네오팜이라는 종목이고요. 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일단 바이오 종목이고, 바이오 유통 관련한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네오팜과 같은 종목들, 바이오 관련한 종목들은 이미 너무나 시장에서 산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네오팜과 같은 종목들은 스토리가 굉장히 좀 좋죠. 그래서 미국 시장 안에서도 일단 승인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승인에 대한 이슈가 나와주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실제로 임상에 대한 파이프라인 자체가 많은 종목들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다 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 네오팜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공개를 해드리고 나서 15% 이상의 주가를 상승을 이미 보여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 네오팜을 또 말씀을 드릴 때 단기적 전략으로 사실은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공개를 해드렸었을 당시 자체가 이 정도 타이밍이었었고요. 그 이후에 조금 늘렸었다가 급등이 나와주고, 오늘 장에서도 일단은 고가 대비했을 때 전일 종가 대비 오늘 고가가 거의 4% 이상의 상승을 또 보여줬었기 때문에 좋은 움직임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네오팜 같은 경우에서는 이미 6개월간의 평균 가격치는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회색선 자체가 121선, 그래서 6개월간 평균 가격치를 이미 돌파를 해주게 되면서 일단 고가를 3개월간의 고가를 이미 돌파를 해준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보유하신 분들은 더 끌고 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시장이 하락을 보여주게 된다면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는 종목들은 조금 더 탄력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더 보유하자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혹시나 네오팜을 공략을 못해서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었던 가격대인 23,000원대 정도 가격대까지 눌림이 나와주게 된다면 그래도 눌림이 나와주면 재공략이 좀 가능하시니까요. 이 부분 맞춰서 공략을 좀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네오팜 같은 경우에서 시가총액 2천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다 탄력적인 움직임을 좀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유한량이 2% 빠졌었지만 네오팜이 이제 상승해서 마감을 보여준 이유는 결국에는 중소형주 종목, 그리고 지수 기여도가 낮은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하지만은
바이오 섹터라는 것에 대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수급에 대한 논리로 일단 네오팜이 상승을 좀 많이 보여줬었고요. 그래서 네오팜의 수급을 좀 보게 된다면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국내 기관 일부 국내 기관에서도 이미 매수 선택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에 상승이 하락장이 나와줄 경우에 대안적인 투자로 생각을 좀 해보면 바이오 종목들 중 안에서 중소형주 종목들 좀 바라보자 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다만 파이프라인 자체가 이미 유효한 종목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최소한 파이프라인 안에 최소한 1개 정도의 임상 이상이 통과가 된 종목들을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임상 이상이 통과가 되려면 성공률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임상에 통과가 된 파이프라인 자체는 이미 기술력이 확보가 된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임상 이상이 통과가 된 바이오 중소형주를 좀 바라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네오팜이 딱 맞는 컨셉의 종목이었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축하드린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기존에 제가 제시해드렸던 목표가인 29,000원대까지 계속 유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29,000원대까지 목표가가 도달하게 된다면 저와 같이 저희가 교육방이 있으니까요. 그 교육방에서 자세한 전략을 좀 안내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을 좀 말씀드리면 DXVX라는 종목이죠. 이 종목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일단은 3%대 상승해서 마감해 보여줬었지만 일단은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단기적으로 이미 수익을 본 종목이죠. 그래서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을 때 당시 자체가 이 정도 타이밍이었었고요. 이 정도 타이밍이죠. 25% 상승을 보여줬을 때 제가 공개를 해드렸었고, 그리고 그 다음 거래일에 바로 상승을 또 보여주게 되면서 목표가 도달까지 성공을 이미 한 종목인데요. 일단은 공략을 못하셨던 분들, 그리고 DXVX를 공략을 못하셨던 분들 일단은 쉬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은 다음 종목이 또 있거든요. 그 다음 종목을 좀 잡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다만 이제 DXVX가 변동성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통 비율이 80%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 점에서 바라보시게 된다면 매수 타이밍을 정말 잘 잡으셔야 되시거든요. 그리고 유통 비율이 높기 때문에 변동성이 또 많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상한가까지도 이미 기록을 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높고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잘 잡으시게 된다면 10%의 수익권은 가능하시겠지만 이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저와 같이 매매하시면서 교육방에서 따라가시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DXVX는 관망의 자세로 저와 같이 매매하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오팜과 DXVX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DXVX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 시점에서는 관망하는 자세를 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종목 이외에도 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언제 들어가느냐, 마느냐의 그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겠죠. 이런 타이밍들, 종목도 중요하지만 타이밍까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실시간으로 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함께하는 공간 오셔서 꼭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QR 스캔하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할 수 있는 공간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하나 보내드립니다. 링크 참고하셔서 꼭 한번 실시간으로 종목에 대한 맞춤 전략까지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히든 종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AS가 필요할 것 같은데 다음으로는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볼까요? 자, 이번에는 뭐 바이오 종목도 있겠지만 네. 바이오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전력 관련한 전력도 중요하죠. 종목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뭐 흐름 자체는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은 종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락에서 마감이 된 종목인 효성중공업을 말씀을 또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오늘 이 종목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제가 효성중공업을 말씀드렸을 때 전력 관련한 종목들, 섹터들은 한 종목은 더 편입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그 안에서 대장주를 잡아야 되거든요. 전력 관련한 테마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시장에서 너무나 많지만 그 중에서 대장주를 잡아 놓게 된다면 전력 관련 섹터가 올라가 줄 때는
그 해당하는 효성중공업과 같은 전력 대장주들은 필연적으로 상승을 보여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점에서 우리가 좀 바라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에 대한 수요 계속적으로 개선이 좀 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원인은 AI 시장이 좀 확대가 되면서 전력 관련한 그리고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나게 되면서 여기에 덧붙여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나게 되면서 전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요. 여기에 맞춰서 북미 시장에서 전력 인프라에 대한 교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전력 관련한 대장주들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너무나 많습니다. 전력 관련 종목들 뭐 LS 그룹주들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들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제가 효성중공업을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게 이미 2년, 3년치의 수주 실적은 꽉꽉 채워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필연적으로 이제 대장주 종목들은 안고 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점에서 좀 바라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34만 8천 원대 정도에서 마감이 좀 되었었는데 전일 종가 대비했을 때 한 1.8% 정도 밀렸습니다. 다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전력 관련한 대장주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편입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전력 관련 섹터에 대해서 우리가 공략을 한다고 했을 때는 효성중업이 원픽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수주에서 얘기를 또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효성중공업을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은요. 다음 거래일에 다시 한번 좀 공략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종목으로 제가 방송에 나오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리가켄바이오를 또 말씀을 또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6월 말 정도에 말씀을 드리고 나서 거의 40% 가까이 상승을 좀 보여줬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을 제가 말씀드릴 당시만 하더라도 그날 11%의 급등을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 리가켄바이오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을 보여주게 되면서 40%가 넘는 주가 상승을 좀 보여줬었던 종목인데요. 결국에는 리가켄바이오는 파이프라인 자체가 얘기를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 이상이 통과가 된 파이프라인 자체가 두 개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미 기술력은 확보가 되었었던 종목이었었고요. 그래서 이 점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바이오 섹터가 올라갈 때 이렇게 기술력이 괜찮았었던 종목들은 안 올라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점에서 리가켄바이오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수익 극대화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혹시나 리가켄바이오를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은 일단은 아쉽지만 좀 기다려 보셔야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8만 원까지 좀 내려오게 된다면 그 점에 있어서 리가켄바이오를 신규 편입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은 보유자의 영역이니 보유를 못 하셨던 분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바이오 바닥주가 있거든요. 그 바닥주를 공략하시면서 편하게 공략하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효성중공업 그리고 리가켄바이오까지 또 전략 알려주셨는데 정말 이 종목별로 전략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도 사실 전략이 조금씩 바뀌겠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동성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전략들 받아보고 싶다. 사실 실시간으로 받아보는 거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나도 내일부터라도 다음 거래일부터라도 시장에 대한 전략 그리고 이런 종목에 대한 맞춤 전략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또 두 가지의 방법 준비를 해뒀습니다. 지금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QR 스캔하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보내주시고 함께하는 공간 꼭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장의 히든 종목까지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워낙에 그 앞서서 저희 또 종목들, 올림픽 종목들이 워낙에 좋았더니 올림픽 종목 사실 더 있긴 한데 더 얘기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자랑이기 때문에 이제 또 그만하고 새로운 올림픽 종목을 얘기하고 싶으신가요? 한 종목만 더 한 종목만 더. 자랑 더 해야 되겠죠. 네.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바이오 종목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화장품 종목이 또 한 종목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한국 콜마를 또 말씀을 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최근에 우상향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거의 10%, 20% 가까이 상승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수급에서 얘기를 좀 해주고 있거든요. 한국 콜마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좀 많이 보여주는 종목이고 그것에 대한 원인 실적이 또 얘기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서는 북미 시장 안에서 ODM 사업을 화장품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북미 시장에서 진출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내 기업 중에 비중 자체가 OEM, ODM 기업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중에 원픽이 한국콜마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실적에 따라서 수급까지도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공격적으로 좀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최근에 시장 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상승은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오늘 일단 2% 정도 하락을 좀 보여줬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좀 얘기를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한국콜마를 공략을 못 하셨던 분들은 일단 지금 당장의 매수보다는 기술적인 눌림이 좀 나와주게 된다면 신규 매수 공략이 좀 가능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67,000원대까지 만약에 주가가 좀 눌림이 나와주게 된다면 기술적인 반등을 좀 노려보면서 한국콜마는 좀 기다렸다가 매수하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국콜마까지 이야기를 도와드렸는데요. 한국콜마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인 만큼 앞으로 더 갈 수 있지만 우리가 그만큼 전략에 언제 들어가고 언제 빠지는지 그런 트레이딩 관점으로 또 포인트를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공간 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보내주시거나 지금 왼편 QR 보이시죠? QR 스캔하시고 종목에 대해서도 받아보시고 이 종목에 따라 맞춤 전략까지도 꼭 한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마무리 이 올림픽 종목을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너무 궁금해요. 오늘 장에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사실은 오늘 굉장히 좀 어려웠었고요. 네, 어려웠었고 왜냐하면 섹터별로 너무나 이제 변수가 또 많았었던 국내 시장이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와중에서도 상승이 좀 나와줄 수 있는 섹터가 하나는 좀 보였었습니다. 어떤 섹터인가요? 신재생 쪽. 아, 신재생. 네, 신재생 쪽 이슈는 대장을 잡아야 될까요? 아니면 뭐 밑에 있는 종목들을 잡아야 될까요? 이번엔 전력이랑 좀 의미가 좀 동일하거든요. 네. 제가 전력 대장주 안에서 효성중공업을 말씀드렸었고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도 신재생 안에서 해당하는 산업에서 1대장을 노리고 있는 종목인 오늘 CS 윈드라는 종목을 또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또 강조를 해드렸었던 종목인데요. 오늘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재생 섹터를 좀 바라보기 위해서는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가 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신재생 관련한 정책에 대한 정책을 펼칠 것이다. 이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유럽에 있어서도 탄소 배출에 관련한 규제가 계속 강화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신재생에 대한 섹터를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 CS 윈드를 잠깐 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력 타워를 건설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CS 윈드가 있고 오늘 제가 CS 윈드를 말씀드릴 텐데 CS 베어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가 CS 윈드라는 풍력 관련 1대장을 좀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만약에 공략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다음 거래일에 시초가 공략 가능하시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목표가 단기 목표가 8만 원대 먼저 제시를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만약에 눌림이 나와주게 된다면 6만 원대 정도의 손절을 좀 잡아보게 되면서 유동적으로 시장 대응을 하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올림픽 종목으로는 신재생 내에서 CS 윈드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다음 거래일인 10월 2일 시초가 그리고 목표가는 8만 원, 손절가는 6만 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 변동함에 따라서 이런 실시간인 이런 전략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함께할 수 있는 공간 이동 가능한 링크도 있고요. 그리고 또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 입장 가능하시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편하신 방법 이용하셔서 꼭 한번 이런 종목들에 대한 전략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도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